자, 여러분. 지금 우리 증시 바닥에 무려 72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 뭉치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2조 원입니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을 다 합쳐도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이 돈이 다가오는 월요일 2월 24일부터 강제로 불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돈도 아닌데 왜 좋아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72조 원이 불타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의 가치는 소름 돋을 정도로 수직 상승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지각 변동 3차 상법 개정안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비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도대체 3차 상법 개정안이 뭐길래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이 자기네 주식, 즉 자사주를 샀다면 1년 안에 반드시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소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가를 방어한답시고 자사주를 잔뜩 사놓고는 절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깊숙한 금고에 꽁꽁 숨겨둔 거죠. 그러다가 회장님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줄 때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때 은슬쩍 꺼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 월급 줄 돈으로 비싼 금송아지를 샀습니다. 직원들은 드디어 우리 회사도 금송아지가 생겼다며 환호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금송아지는 박 사장님 안방 개인 금고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금값이 아무리 뛰어도 직원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딱 이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강제로 바뀐 겁니다. 사장님, 금고를 열고 금송아지를 팔아서 주주들에게 정확하게 현금으로 나눠주라는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자사주를 불태우면 내 주식은 왜 오를까요? 피자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8조각짜리 피자 한 판을 8명이 한 조각씩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배가 부르다며 자기 피자를 화덕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피자는 6조각입니다. 피자 한 판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들었으니 내 몫의 피자 크기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주식도 이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는 자동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여의도 전문가들은 이걸 주당 순위, 즉 EPS가 올라간다고 유식하게 표현합니다. 결국 72조 원어치의 자사주가 불타 없어지면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제값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조건 자사주 비중이 높다고 덥석 물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사주가 창고에 넘쳐나도 끝까지 안 태우고 버틸 독한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오히려 주주들을 기만하는 끔찍한 함정 종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로 수혜를 받을 알짜배기 종목과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껍데기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덩치는 엄청 큰데 주가는 항상 바닥을 기어다니기로 유명하죠.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지주사 주가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불기둥을 뿜어낼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관장 SK를 한번 볼까요? SK가 금고에 쌓아둔 자사주 비율은 무려 24.8%에 달합니다. 만약 이 주식을 전부 불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SK 주식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단숨에 33%나 솟구치게 됩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SK 회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사주를 다 태워버리면 회장님의 회사 지배력이 33%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장 내 경영권이 흔들리고 자리가 위태로운데 순순히 금고문을 열어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 33%만 믿고 전 재산을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나 LS, LG 같은 지주사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구조가 다릅니다. 한원은 방산과 태양광 사업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LS는 전력 인프라 사업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미 1,7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태우겠다고 시원하게 약속했습니다. LG도 2,500억 원 규모의 소각을 결정했죠. 경영권에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 쿨하게 주주들에게 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의 자사주 비중은 17.9%입니다. 게다가 로봇과 원자력이라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죠. 하지만 두산은 이미 작년에 주가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싼 맛에 사는 주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숨겨진 호재는 따로 있습니다. 두산 안에는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알짜 사업부가 하나 있습니다. 마진율이 30%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만약 이 사업부가 분리되어서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더해 엄청난 터보 엔진을 하나 더 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꼼꼼한 디테일을 아셔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중에서 롯데지주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대형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무려 32.5%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할 것 같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롯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 계속 적자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시동도 안 걸리고 덜덜거리는데 겉에다가 비싼 광택제만 번쩍번쩍하게 바른다고 그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달립니다. 자회사가 진짜로 돈을 벌어와야 지주사 주가도 오르는 겁니다. 자사주 비중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보고 들어가셨다간 10년 동안 물려서 피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주사들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오너들의 셈법을 읽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호구가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여의도의 늑대들, 증권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쪽은 이미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불꽃이 튀지 않은 숨겨진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의도 증권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은 돈 냄새를 맡는 속도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돛을 올리고 달려나간 곳이 바로 증권주입니다. 그 기폭제가 된 곳이 대신증권이었죠. 지난 2월 12일에 대신증권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자사주 4,900억 원어치를 앞으로 6번에 걸쳐서 불태우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전체 가치의 20%를 허공에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이 끝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단숨에 20%나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불길은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숫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회사의 자사주 비중은 무려 51.2%입니다. 시장에 풀린 주식의 절반 이상이 회사 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걸 전부 불태우면 한 주당 가치는 이론적으로 2배 가까이 폭등하게 됩니다. 50대 직장인 김 부장님은 이 숫자만 보고 흥분해서 퇴직금을 몽땅 털어 신영증권을 샀습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2배 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회사는 언제 얼마나 불태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단 한 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신영증권은 하루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비싼 아파트와 같습니다.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샀지만 막상 팔고 싶을 때는 사줄 사람이 없어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가격을 후려쳐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합니다. 들어갈 때는 벤츠 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자전거 타고 나오는 개미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면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이 사막의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대형 증권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미래에셋증권을 보시죠. 이곳은 자사주 비중이 23%로 든든합니다. 게다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태우고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도 잘 벌어오고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에도 발을 걸치고 있죠. 덕분에 2월 19일에 78,000원이라는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는 주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가 있고 투표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받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2030년까지 1억 주를 불태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불타는 주식의 대부분이 보통주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타 없어지는 보통주는 가치가 쑥쑥 올라가서 한 달 만에 83%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우선주는 고작 3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회사 지붕 아래 살면서도 어떤 방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무려 60%까지 벌어졌습니다. 남들 다 80% 먹을 때 엉뚱한 주식 사서 30% 먹고 배 아파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숨은 디테일을 파악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증권주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제 보험주로 옮겨 붙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똑똑한 돈들은 이미 증권주를 팔아치우고 보험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생명, 흥국화재 이 4개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종목 중에서 진짜 황금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속이 텅 빈 강정일 뿐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을 먼저 볼까요? 이 회사는 보험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26.3%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1등 신부감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미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까지 합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은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여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가 주식을 불태우기는커녕 아예 주식시장에서 방을 빼고 당장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는 그저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껍데기만 보고 달려든 불나방들의 잔치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곳에 함부로 발을 담그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황금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13.4%지만 이 회사는 다릅니다. 2028년까지 자사주를 5% 밑으로 싹 다 줄이겠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136만 주가 넘는 주식을 실제로 화덕에 던져버렸습니다.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752억 원어치를 이미 불태웠습니다. 말로만 주주친화 경영을 외치는 사기꾼들이 아니라 진짜로 내 계좌에 현금을 꽂아주는 행동대장들인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을 중간에 깨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걸 돌려받잖아요. 생명보험사들은 언제 고객이 돈을 달라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창고에 항상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주주들에게 펑펑 나눠줄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들은 그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니 주주들에게 인심도 팍팍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중에 딱 하나 예외적으로 엄청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이 회사가 왜 무섭냐면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8.5%나 쥐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을 훌쩍 넘었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6조 원입니다. 삼성생명이라는 회사 전체를 통째로 팔아도 30조 원인데 회사가 들고 있는 주식 지갑에 96조 원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이 96조 원이 장부상 빚으로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규칙을 바꿔주면서 이게 온전히 삼성생명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팍팍 주겠다고 대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생명의 금고는 터져나갈 듯 빵빵해지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에 삼성전자 지분이라는 초강력 엔진이 하나 더 달려있는 거죠. 당장 주식을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길게 보면 이보다 든든한 보험이 또 없습니다. 자, 증권주와 보험주가 한바탕 시원하게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다 먹고 떠난 잔치상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바람이 닿지 않은 숨겨진 청정구역이 두 곳 있습니다. 바로 화학과 유통 섹터입니다. 이쪽 동네는 자사주는 창고에 꽉꽉 채워뒀는데 아직 주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태광산업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24.4%입니다. 대주주 지분도 54.5%라 경영권 뺏길 일도 없고 빚도 거의 없어서 부채 비율이 16.5%밖에 안 됩니다. 금고에 돈은 넘쳐나는데 쓸 데는 없는 그야말로 자사주를 불태우기에 가장 완벽한 모범생입니다. 금호 소교화학은 어떤가요? 3년 전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태우고 있고 그 경기 속에서도 이익을 착실하게 내는 알짜배기입니다. 유통 쪽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룹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열사 10곳이 똘똘 뭉쳐서 2,1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올해 안에 모조리 불태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F 역시 자사주도 많은데 장사까지 잘 돼서 이익이 47%나 뛰었습니다. 아직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이런 진짜 배기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증권주나 보험주를 사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2월 24일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그때가 바로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조용히 절반 정도는 팔아서 이익을 내 주머니에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그리고 남은 절반만 3월 주주총회 때까지 들고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늘높이 치솟은
증권주와 보험주를 쫓아가면 상투를 잡게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손이 베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직 오르지 않은 유통과 화학 섹터를 노려보십시오. 당장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시고 월요일 국회 분위기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 치명적인 위험 요소 4가지를 경고해드립니다. 첫째, 72조 원을 불태우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이 고작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재벌 회장님들에게 5천만 원은 강남에서 불법 주차하고 내는 딱지값도 안 됩니다. 벌금 내고 말지 미쳤다고 주식을 태우냐고 버티면 강제로 뺏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우리 자사주 안 태우고 그냥 가지고 있자고 투표해서 이기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SK처럼 지배력이 약한 기업들은 이 꼼수를 100% 활용할 겁니다. 셋째, 아직 국회 통과가 100%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야당이 결사 반대하며 밤샘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서 시간이 한참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코스피 지수가 올해만 벌써 38% 올랐습니다. 72조 원을 태운다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는 항상 환희의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오너들의 속내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옥석 가리기 비법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가오는 거대한 돈의 이동에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비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